자, 오늘 한국항공우주산업 KAI의 최신 분기 보고서를 같이 한번 뜯어보려고 합니다. 이 숫자들이 뭘 의미하는지, 그래서 투자자로서 우리는 어떤 점을 눈여겨봐야 하는지 그 핵심만 쏙쏙 뽑아서 알기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일단 이 숫자부터 시작하죠. 26조 3,700억 원. 이게 뭐냐면요. 2025년 3분기 말을 기준으로 KI가 확보해 놓은 수주 잔고, 그러니까 앞으로 들어올 돈입니다. 와, 정말 엄청난 금액이죠. 앞으로 몇 년치 일감은 이미 쌓아뒀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와, 수주 잔고가 이렇게나 많으니까 이건 무조건 안정적인 투자처 아닐까? 정말 그럴까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핵심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요. 일단 3분기 실적이 어땠는지부터 시작해서 재무 상태는 괜찮은지, KI가 뭘로 돈을 버는지, 그리고 혹시 모를 위험은 없는지 차근차근 살펴보고 마지막에 핵심만 딱 요약해 드릴게요.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순서 2025년 3분기 실적부터 한번 들여다보죠. KAI가 과연 얼마나 잘했는지 숫자로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 한 장이 3분기 실적의 핵심을 딱 보여주네요. 일단 왼쪽을 보시면 매출이랑 이익이 꾸준히 잘 나오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26조 원 넘는 수주 잔고가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죠. 근데 여기서 진짜 주목할 점은 바로 오른쪽에 평균 가동률이에요. 80%가 넘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주문만 잔뜩 받아놓고 공장을 제대로 못 돌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 아주 활발하게 생산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정말 효율적으로 일하고 있다는 거죠. 구체적인 숫자를 한번 볼까요? 올해 9월까지 누적 매출이 약 2조 2,300억 원, 그리고 순이익은 약 1,252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폴란드에 전투기 수출하는 것처럼 이런 대규모 해외 프로젝트들이 본격적으로 실적에 반영되기 시작하면서 전체 성과를 이끌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미래의 일감이 현재의 매출로 차곡차곡 바뀌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겉으로 보이는 성과는 아주 좋아 보입니다. 그럼 이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KI의 재무적인 체력, 그러니까 속은 얼마나 튼튼한지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투자자라면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인데요. 바로 부채 비율입니다.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작년 말에 364% 정도였던 부채 비율이 올해 3분기 말에는 446%까지 확 뛰었습니다. 이건 정말 눈에 띄는 변화죠. 물론 대규모 사업을 하려면 돈을 빌리는 게 당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이 늘어난 빚이 영업활동 현금 흐름, 그러니까 실제로 사업에서 버는 현금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는 거예요. 빚이 많아지면 당연히 이자 부담도 커지잖아요. 그럼 힘들게 벌어온 돈이 이자로 다 나갈 수도 있는 거죠. 이 부채가 미래를 위한 건강한 투자인지 아니면 재무적인 부담의 시작인지는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그럼 이런 재무적인 부담에도 불구하고 KAI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도대체 뭘 믿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까요? 지금부터 KAI의 핵심 성장 동력이 뭔지, 경쟁력은 어디서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세요. KF-21 같은 최첨단 전투기부터 헬리콥터, 그리고 보잉이나 에어버스 같은 글로벌 민항기 회사에 들어가는 부품, 심지어는 위성이나 누리호 조립까지 정말 다양하죠. 이게 바로 KAI의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입니다. 한쪽 사업이 좀 부진하더라도 다른 쪽에서 받쳐줄 수 있으니까요. 리스크를 아주 효과적으로 분산시키는 구조인 셈이죠. 아까 말씀드린 그 막대한 수주 잔고 내용을 뜯어보면 더 재미있습니다. 항공기 부품 사업이 약 9조 9천억 원으로 가장 큰데요. 이건 보잉이나 에어버스 같은 세계적인 기업들과의 장기 계약이라서 어떻게 보면 가장 안정적인 현금 창출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뒤를 국내 방산 사업과 완제기 수출이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는 아주 이상적인 구조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걸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87.03%. 이 높은 공장 가동률은
방금 보신 그 수많은 주문들이 그냥 서류상의 약속이 아니라 실제로 공장에서 착착 만들어지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거든요. 안정적인 생산 능력. 이게 바로 KAI의 숨겨진 진짜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KI의 강점과 기회 요인들을 충분히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투자는 항상 동전의 양면을 봐야겠죠? 이제부터는 보고서에 명시된 잠재적인 위험 요인들은 뭐가 있는지 하나씩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KA가 직접 보고서에 쓴 문구입니다. 26조 원이라는 수주 잔고가 확보된 미래인 건 맞지만 갑작스러운 국제 정세 변화나 고객 국가의 예산 문제 같은 외부 변수에 따라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점을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는 거죠. 이 점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재무적으로는 크게 세 가지 리스크를 생각해야 합니다. 첫째, 수출을 많이 하니까 당연히 환율에 민감할 수밖에 없고요. 둘째, 아까 봤듯이 빚이 늘어난 상황에서 만약 금리가 오른다면 이자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이런 대규모 프로젝트는 돈이 한 번에 들어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당장 써야 할 현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유동성 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지금까지 분석한 모든 내용을 싹 모아서 투자자 입장에서 그래서 뭘 봐야 하는지 최종 결론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K에 대한 투자를 고민하신다면 이 표 하나로 정리가 끝납니다. 왼쪽의 기회 요인을 보세요. 26조 원이 넘는 압도적인 수주 잔고,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탄탄한 포트폴리오, 그리고 안정적인 생산 능력이 있습니다. 반면에 오른쪽의 위험 요인도 만만치 않죠. 446%까지 치솟은 부채 비율과 그로 인한 현금 흐름 압박 가능성, 그리고 환율이나 금리 같은 외부 변수들이 있습니다. 결국 KI에 대한 투자는 이 질문 하나로 귀결됩니다. 26조 원이라는 확실한 미래 먹거리가 지금 높아진 재무적 부담과 여러 잠재적 위험들을 모두 이겨낼 만큼 강력한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앞으로의 시장 상황과 KI가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꾸준히 지켜보면서 여러분 스스로 찾아내셔야 할 겁니다. 오늘 제 분석이 그 판단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